이 주제 발표는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의 유민봉 사무총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전에 소개받은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 사무총장 유민봉입니다. 오늘 세미나 주제가 지역 경쟁력 강화와 지역 활성화입니다. 이 주제의 하위 발제로 첫 번째가 와타나베 후토시 도토리 단기대학 지역 커뮤니케이션 학과 교수님께서 구라요시 시의 민예를 활용한 마을 만들기, 그리고 박진경 박사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님께서 이어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오후 시간이고 아마 이 세미나가 끝난 뒤에 즐거운 시간을 모두 계획하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좌장으로서 시간 내에 이 행사를 마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저희 미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두 분께서 차례로 발표를 해 주시고 그 다음 토론자와 함께 저는 무대로 올라가서 토론을 마치고 플로어에서 질문을 받으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와타나베 후토시 교수님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토리 단기대학 지역 커뮤니케이션 학과에서 온 와타나베라고 합니다. 네, 도토리 단기대학은 히로타 시장님이 강연을 해주신 구라야시시에 있는 대학입니다. 저는 오늘 구라요시와 민예 마을 만들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드릴 발표에서는 민예와 마을 만들기에 관한 저의 문제의식을 말씀을 드리고 일본의 야나기 무네오 씨에 의한 민예 개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가운데 구라요시의 민예 운동의 특징을 살펴보고 마지막에 민예를 포함한 예술 문화와 마을 만들기의 관련성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부터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현재 도토리현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본래는 오사카현의 출신입니다. 오사카부의 출신입니다. 계속 오사카에 살았고 2018년 지금으로부터 6년 전 오사카에서 도토리현 중부로 이주를 하였습니다만은 저희 쿠라요시의 마을이 사실 인구 규모로 말씀을 드리자면 인구가 한 5만 명 정도의 규모의 도시였습니다만은 최근에는 4만 명 정도에 이르는 인구 감소가 있는 도시입니다. 이렇게 작은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예술 문화의 숨이 깃든 왕성한 도시이다라는 부분에 저는 처음에 이주를 하고 놀랐고 이게 쿠라요시라고 하는 도시의 특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일본의 서해안부는 동해안부인 태평양 연안부에 비해서 경제 발전이 대단히 뒤처져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부정적인 의미로 뒷일본이다라고 표면의 반대말인 뒷일본이다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역사학의 연구에 따르면 일본의 메이지 시대에 근대화 정책을 취했을 때 일본 정부가 이 동해안 연합부에 집중적으로 자본을 쏟아부은 반면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공업지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서해안부에는 노동력과 에너지 공급원으로서 역할을 강요한 바 이렇게 동일본 서해안부가 동일본에 비해서 대단히 산업 발전이 늦어졌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서해안부는 노동력, 에너지 공급원 강요를 받은 측면이 컸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제적인 근대화가 뒤처진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세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민예를 비롯한 예술 문화가 풍요롭게 꽃을 피웠다라는 그 사실에 저는 주목을 했고 예술 문화가 저희 마을 만들기에 맡게 되는 역할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이 저의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는 문제의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야나기 무네요시와 미네의 개념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네란 무엇일까요? 이 민주적 공예, 민중공예다라고 저희는 줄여서 이 미네라는 표현으로 합니다. 일본의 야나기 무네요시가 하메다 쇼지, 가와이 칸지로와 함께 개념을 만드는 조어입니다. 신조어의 단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이 미네라고 하는 단어가 공식적으로 사용이 된 게 일본의 미네 미술관 설립 취서 1926년의 문장에서 사용이 됐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에 만들어진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 야나기 무네요시라고 하는 분은 본래 종교 철학을 연구하신 분이었고 윌리엄 브레이크의 신비주의에 대한 책도 펼쳤는데 일본의 시라카바 이상주의를 주로 주장하는 파에 소속이 되어서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영국의 도예가인 버너드 리치 그리고 일본의 하마다 쇼지 가와이 칸지로와 만남을 통해서 이 전통적인 공예품에 대한 관심도 서서히 높아졌다라고 합니다. 이 야나기 무네요시들은 이 미네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고 무명의 장인이 생활을 위해서 만들어내는 흔하디 흔한 도구라던가 일용품 이러한 것들에 실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훌륭한 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에 포착을 했습니다. 일용품 중에서 예를 들어서입니다만은 서민분들이 많이 쓰시는 그릇, 이러한 구이, 이러한 것들은 잡기, 잡화라고 하는 한자를 써서 잡기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저희가 생각했을 때 미적 가치가 없다라고 여기는 것들에 있다라고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한참 눈을 크게 뜨고 들여다보면 이렇게 일상적인 생활에서 사용되는 잡기들이 미술관에 전시가 되는 그런 명장이 만든 그릇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이를 사실 넘는 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 야나기 무네요시 일행들은 느낀 것 같습니다. 이러한 민예품, 민중의 공예품이라고 하는 게 대량으로 만들어졌고 서민분들이 쓰기 때문에 저렴하고 잘 팔리고 그리고 그 지역의 재료로 만들어지고 기후 풍토에 맞는 그러한 실용적인 물품들로 가득했습니다. 실용적이기 때문에 또 심플하고 건강한 미를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었고 또 그리고 작가가 스스로의 에고를 발휘를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방에서 장인들이 공동으로 생산해낸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니품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례를 그러면 조금 더 사례를 보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맨 왼쪽 측에 있는 작품부터 보시면 만약 이 무네요시가 한반도의 공예품에도 대단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이야기됩니다. 이조백자인데요. 이렇게 독이 자기와 같은 구이가 일본에서는 미니품으로서 가장 잘 알려져 있고 미니라고 하면 이런 도자기류이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물건뿐만이 아니라 가운데 아키타현에서 농작물 작업 시에 사용되는 도롱이 우비입니다. 눈이라던가 비가 내릴 때에도 작업을 하실 때에 대단히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농업 작업복이죠. 그리고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도 세련된 아름다움을 지닌 작품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농작품의 작물들이 아름답다. 도대체 이는 무엇인가라는 놀라움이 미니에 대해서 이 야나기 일행들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는 오즈에라고 불리는 에도시대 오즈 지방에서 유통된 그림입니다. 서민분들께서 집에다 장식하는 일반적인 그림이 되겠는데요. 대단히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가 되었던 그림입니다. 누구나 다 아시는 이런 그림들, 스님들의 그리고 도깨비가 들리는 일화 등에 입각한 것들을 재료로 한 집안을 장식하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네, 이러한 직업 장인들이 매일매일 몇십 장이나 그려서 그린 그림들을 파는 그런 작품들,
이런 것들이 명공이라고 화라고 불리는 그러한 화가와 그림 작품과 비교해서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은 동등한 혹은 그 이상의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바로 이 부분에 야나기 문헤요시 일행들이 놀라움을 표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자, 이러한 작품들이 기본적으로는 실용적인 물품으로서 사용을 하기 위한 물건입니다. 미술관에 장식하는 미술품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죠. 그래서 미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작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가 깃든 그런 작품이다. 이게 바로 미네가 가진 특징이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민이 사용하는 공예품과 그리고 부유층 귀족들이 사용하는 그런 장식품, 공예품들을 야나기는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민주적의 공예, 귀족적 공예로 사용처가 민중인지 귀족인지 부자인지를 구별을 했고 누가 만든 건지에 따라서 무명의 장인이 일반적으로 만든 것들 그리고 부유층 귀족들을 명장들이 만들었다. 그리고 민중적 공예의 목적은 실용품이지만 귀족적 공예는 장식품이다. 장식을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모양도 민주적 공예는 단순하고 대단히 소박합니다. 그런데 귀족적 공예는 복잡하고 현란한 작품들일수록 선호가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실용품인 민주적 공예는 대단히 튼튼하고 수년 써도 전혀 문제가 없지만 귀족적 공예품들은 복잡하고 현란한 형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대단히 섬세함을 지녔고 잘 고장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연물을 선호하는 그런 귀족적 그런 부유층 귀족층들은 대단히 희귀 재료들을 선호를 하고 귀족적 공예는 그 토지에서 낳고 자란 재료들을 사용을 한다. 이러한 조금 대조적인 특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나기 문헤요시가 이 미네라고 하는 방상을 하게 된 계기 가운데 하나는 사실 한반도의 공예품과의 만남이 있었다고 합니다. 조금 전 사진에서 보여드린 이조 백자를 계기로 친구의 벗이 선물로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이 이조 백자를 보고 아름다움을 느꼈고요. 이 야나기의 생각은 아름다운 제품을 만드는 사람은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있다. 이런 신념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움을 만드는 한반도의 장인들에 대해서 대단히 존경의 뜻을 갖고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이 이제 한반도를 지배를 했던 일제 강점기 시기도 있어서 한반도를 우연히 찾았고 또 장인분들의 공방을 직접 방문을 해서 한국의 공예품을 수집을 해 나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독립운동이 한창이었던 가운데 일본의 강점도 대단히 격화가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렇게 독립운동에 대한 무력 탄압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문장으로 한반도의 친구에게 보내는 글이라고 해서 1924년에 발표를 합니다. 자, 이 문장을 발표를 하고 경찰의 조사를 받으면서 위험 사상을 가진 자가 아닌가라고 해서 자택 감시를 받거나 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굴하지 않고 일본 정부의 이런 광화문의 철거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문서를 적극적으로 내기도 했고 한반도의 이 조선민족 미술관 설립에 관련해서 기부금도 모으고 설립을 하는 데 기여를 하면서 뛰어난 공예품을 모아서 전시를 하는 그러니까 이른바 조선민족미술관 설립이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설립이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한반도의 아름다운 공예품을 그 가치를 대단히 높이 하자라고 하는 다양한 대응 등을 펼쳐왔습니다. 또 야나기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인정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그 나라 예술을 찾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다. 일본과 조선의 관계가 긴박한 오늘 나는 이를 더욱더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아름다운 미륵보살상이나 이러한 고려자기를 봤을 때 왜 어떻게 이러한 민족들의 정을 보지 않을 수가 없느냐. 이런 정책에 대한 비판은 조선의 아름다운 예술문화에 대한 존경에 대한 그런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 조선민족미술관은 해방을 맞이하고 이후에 다양한 경위를 거쳐서 지금 현재는 중앙국립박물관으로 이관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조사 연구가 진행은 되지 않고 있는데 어떠한 수상품들이 조선 민족미술박물관에서 이관이 됐는지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조사 연구가 기대가 이 부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야나기 문헤요시 등은 또한 이 미네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단순히 그 아름다운 그릇을 사용을 합니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아름다운 미적 가치를 든 수작업의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도대체 어떤 사회인지 이 사회에 대한 고찰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미니품을 창조하는 것은 어떠한 사회인 것이냐, 왜 현재 잡기들은 야나기가 살았던 일본의 자본주의가 발전을 해 나가는 시대에 기계적인 생산이 점점 수작업에서 기계식으로 바뀌어 나가는지에 대해서 당시 현대였지만 대단히 왜 이렇게 흉측한 것인지, 과거의 미니품에는 훌륭한 작품밖에 없는지 이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봤을 때 사회 조직에 대한 이러한 반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예미는 계속해서 타락을 해왔고 모든 자본주의는 상업주의보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득이 먼저 우선시되고 이러한 형태로서 사회운동의 반성으로 이득만을 추구하는 그런 자본주의 안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물품을 만들어낼 수 없는 데에 대한 산업주의에 대한 비판도 함께 하였습니다. 자, 야나기의 미니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유명한 이 명공들이 만든 장식적인 작품을 아름다움으로 보는 권위화된 미의 서열을 히에라르키, 가치 서열을 비판을 하였습니다. 무명의 장인들이 만든 실험적인 미를 평가하는 이 비판적인 미학 운동이었다라는 측면이 첫 번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산업자본에 따른 기계의 대량 생산에 조악한 물품의 유통을 비판을 했고 사라져가는 수작업의 작업을 옹호하는 반자본주의적 사회운동으로서의 측면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생활 안에서 아름다운 수작업 물품을 드리는 생활을 보다 더 풍요롭게 만드는 생활 개선 운동으로서의 측면도 존재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지의 풍토에 뿌리를 내린 공예를 존중한다라고 하는 지역문화운동이라는 측면도 있었는데 이렇게 문예운동은 다양한 관점에서 당시에 지배적이면서도 주류가 되었던 권유화된 가치를 비판하는 카운터 컬처의 역할을 했다라는 특징을 지닙니다. 네, 이렇게 저희 미니에 대한 개념을 먼저 정리하고 이것이 저희 토토리현의 구라요시에서 어떻게 인계가 되고 20세기를 통해서 발전을 거듭해 왔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쿠라요시의 미니 운동을 견인한 사람은 지금 초등학교 교원이었던 파나가인 하세가와 도미사부로입니다. 이 하세가와는 히메지에서 태어났는데 어릴 때 아버지를 여의고 친족을 따라 도토리로 갔고 도토리 사범학교를 졸업한 후에 메이린 초등학교에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미니의 운동에 나서게 되는데 1938년에 도토리현에서는 요시다 쇼야라고 하는 의사가 야나기 문헤요시를 지시하고 도토리현에서의 미니 운동을 견인을 당시 하고 있었습니다. 이 요시다 쇼의 소개성을 들고 야나기 문헤요시, 하마다 쇼지, 가와이 간지로 등에 만나러 갔습니다. 이때 야나기가 쿠라요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고 미니에 관심은 갖고 있었지만 현지의 이 명주 공예에 대해서 전혀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반성하고 이를 숙제로 가지고 돌아간 하세가와는 자료를 모으고 이후에 쿠라요시 명주 사계라고 하는 문장을 정리하였습니다. 하세가와는
전전에는 사구사라고 하는 예술단체 소속이 해서 유화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파나가의 무나카타 시코 선생님, 이분도 쿠라요시를 우연히 방문을 하고 있었는데, 이 무나카타 시코가 너는 파나를 해야 한다라고 해서 유화에서 파나로 전향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무나카타 시코는 사실 파나라고 했을 때는 판목판에 판을 써서 파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의 파나는 널판지의 판이다라고 해서 파나라고 표기를 했고, 하세가와도 이 선생님을 따라서 여기서는 플레이트, 판의 판을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초등학교 정년퇴직 후에 이 무제라고 하는 호를 달고 계속해서 왕성하게 판화 제작을 하였습니다. 이 하세가와가 초등학교 교원이었다라는 점도 있어서 미니를 교육에 활용을 하고 싶었다라고 당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의 키워드는 사물과 마음의 상관관계, 야나기 무네요시도 아름다운 사물을 만드는 것은 아름다운 마음이다라는 이 방식인데, 마음과 사물이 상호간에 관련이 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미니를 교육으로 활용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하사가의 미니 교육 실제 부분과 관련해서 보시면 1942년 이 미니라고 하는 잡지에서 발표한 글을 통해 그의 미니 교육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따르면은 아이들이 실제로 미니의 기법을 수업에서 실습을 해보면서 배우는 시간이 있었고, 향토 독본이라는 수업을 만들고 현지의 풍물이라던가 공예품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그러한 교육 잡지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토시를 미니실로 재구성하여서 현지의 공예품을, 뛰어난 공예품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실제 만지기도 하게 하고 교육을 실제로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교육에 나선 결과 효과가 당연히 있었겠죠. 이렇게 사물이 가지는 존중, 존경, 그리고 집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라는 거, 그리고 집에서 함께 사는 어르신들이 대대 집집마다 있으시죠. 이러한 분들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도미사부로는 마을 안에서 이 다양한 곳에서 작품을 쿠라요시 마을 안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오사카에서 쿠라요시에 와서 가장 놀랐던 사실인데요. 말씀을 조금 드려보면 상점의 처마 끝이라던가 혹은 민가의 현관 혹은 그림을 그린 이런 엽서, 그리고 상점가가 많이 폐쇄가 된 쿠라요시시지만 옛날에 영업을 했던 그런 식당 가게들이 지금은 영업을 하지 않지만 이렇게 문을 닫은 상점의 창문에도 그림이 걸려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지역에서 작품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대 미술을 연구하고 있는 오카다 유미코 선생님께서는 또 이 하사가와 도미사부로의 작품은 가격하지는 않지만 사실 왠지 증식을 해가는 그러한 조용한 증식성, 어느 곳에서든 작품을 볼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이분의 과격함이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세가 도미사부로가 젊은 시절에 소속이 되어 있었던 이 예술단체 사구샤는 결성된 계기가 도설미술학교를 졸업을 한 후에 사실 집안 사정으로 고향으로 돌아가 이 당시 교사로 근무했던 나카이 긴조 선생님께서 주변의 젊은이들을 모이게 해서 결성을 하였다고 합니다. 나카이 긴조는 후지타 츠구하루라던가 오카모토 타로의 선생님, 아버님의 이베이 씨의 동급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화가로서 그림을 실제 그리면서 중학교에서 젊은이들을 지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창설 멤버인 마에다 칸치는 파리 유학을 거쳐서 일본의 근대 미술사에 한 획을 긋는 활약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가와모토 록세크는 일본의 시를 읽는 그런 시인인데 무료가 코도 고린 학교에서 미야자와 켄지 씨와 함께 친분을 쌓았던 그러한 인물이십니다. 그리고 사큐샤는 도토리 지방에서 근대 예술을 개화하고자 하는 그러한 다양한 활동에 의욕적으로 나선 단체다라고 보시면 되고, 나카이 긴조의 그림,
그림이고요. 말다칸지 그림 오른쪽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규라고 하는 동인지, 동인, 취미가 같은 사람들의 자비 출판문을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가가 작품을 그리는 이런 장르를 뛰어넘은 그런 작품들이 유니크합니다. 도쿠요시 히데요라고 하는 분이 또 계십니다. 이분은 의장이라고 하는 동인지를 1946년부터 1948년에 걸쳐서 만들었습니다. 이 안에 하사가 도미사부로라던가 무나카타 시코도 기고를 하기도 하고 요시다 다스쿠도 글을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일본의 화지에 넣어서 인쇄를 하고 파나라던가 오른쪽 아래 이게 연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은 대단히 아름다운, 대단히 눈길을 끄는 작품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예 문화를 더욱더 부흥시켜 나가자라고 하는 부분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잡지입니다. 자, 이 의장이라고 하는 이 동인들이 풍토라고 하는 미nie품점을 운영을 했습니다. 이때 경영을 담당한 것이 요시다 다스쿠입니다. 이 요시다 다스쿠는 이 쿠라요시의 명주를 연구를 하게 되는데요. 이 메이지 중반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다이쇼 시대는 기계화가 추진되고 이후에 쇠퇴가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는 아직까지 고령의 여성분들께서 이 명주 작업의 기술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정치 작업을 했고 계속해서 연구를 끊이지 않게 하였다고 합니다. 요시다 타스쿠도 중학교의 미술교사를 실제로 하면서 염색가로서도 활약을 하였다라고 전해지는데 다이의 중학교 시절의 제자 중에서 명탐정 코나의 작가 아오야마 고쇼가 있습니다. 이 아오야마 고쇼에게 너는 그림 잘 그리니까 그림의 길로 가거라 라고 조언을 바로 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작품이 또 있고요. 자, 그리고 쿠라요시의 명주와 관련해서는 후쿠이 사다코 씨가 또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90세를 넘으셨는데 계속해서 건장하시고 연구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이 후쿠이 선생님께서는 일본의 이 명주 작업과 관련해서 특히 에도 시대 후기부터 메이지 초기까지 이 그림 명주라고 하는 대단히 디테일한 그림이 간사에서 유명했고 오사카 쪽에서 대단히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일본의 명주 기모노를 작업했던 것들이 제아의 무명의 여성들이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명주를 사용한 작품들 후쿠이 사다코 씨가 수집한 작품인데요. 이렇게 대단히 디테일한 명주를 흔들리지 않고 한 줄로 제대로 작업하는 것이 쿠라요시의 공예품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다케키 케이타리 하세가 도미사부로와 친분이 있었던 이분은 사진가였습니다. 미니홈품을 파는 가게 그리고 찻집을 또 경영을 했습니다. 최초의 사진집 이렇게 스님을 찍은 사진집이 있는데 이 편집을 주도한 것이 하세가 도미사부로입니다. 그리고 동대사의 시미즈 도쇼 이분도 예술가입니다만은 스님과 친분이 있었고 시미즈 고쇼에 따라서 이렇게 반죽한 진흙불을 오른쪽 위에 보이시죠? 이러한 작품을 제작하였습니다. 하세가 도미사부로의 파나 오른쪽 다카츠 케이타로 가운데 있고 오른쪽에 다카키 케이타로가 실제 사진을 배우고 찍은 작품입니다. 도토리현의 사카이 미나토시 출신 사진가 우에다 쇼지 이 세 분의 작품을 나열했습니다. 구도가 보시다시피 같습니다. 이 세 분이 함께 이렇게 촬영에 자주 나들이를 나섰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공통의 미의식을 함께 키워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도자기 가마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 연구실에서 애용하고 있는 컵도 고쿠조야키 구이인데요. 이 고쿠조 구이의 첫자는 도예가 야마모토 씨가 일본 전통 공예정에서 유명한 상을 수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을 수상한 분의 커피잔도 하나에 일본 N으로 2,500원, 한국 원으로 2만 원 정도이니까 저렴한 가격으로 현지에서 구매를 하실 수 있고 저희 서민 생활에 대단히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무산의 신토부리, 지산지소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갖춰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으로 가보도록 할까요? 저희 도토리현의 구라시시의 미니운동의 특징, 하나의 장르를 뛰어넘은 작가 간의 교류, 사진가, 화가, 판화가가 함께 활동을 하였는데 인구가 일본에서는 가장 적은 현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지 않으면 사람이 모이지 않는다라는 당시 문제도 있었을 테지만 이게 결과적으로 예술문화의 풍요로운 표현으로 이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앙과의 인맥, 지방의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야나기 무네요시라던가 문학가타 시코와 같은 미니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신 분들과 인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쿠라요시에 우연히 초대받아서 가서 이게 지역 커뮤니티에 새로운 자극을 주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육자로서 라이프 코스를 언급하고 싶은데 나카이 긴조 사kyu사의 창설자가 전형적인 사례가 되는데 도쿄라던가 교토, 중앙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배우고 현지로 돌아가서 미술 교사를 하면서 본인 스스로도 제작도 했고 제자를 교육하는, 도쿄에서 좌절하고 사실 고향을 돌아왔다라는 네거티브한 시선이 아니라 모범적인 살아가는 방식으로 나카이 긴조가 존경을 받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후세에 전해졌다라는 게 문예 예술의 풍요로운 도시, 이것을 키우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뒷일본이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풍요로움, 근대화 이후에는 경제 발전이 뒤처진 서해안부인데 에도지대 후기까지는 사실 혹은 메이지 초기까지는 바다의 길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풍요로웠던 지역이었다라는 점, 구라요시의 명주 이 공예는 꽤 많이 소비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에도시대 후기까지 쿠라요시시는 꽤 풍요로웠던 것은 아니냐. 그래서 예술가를 키우는 파토론 문화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스가타 다테이코라고 하는 일본 화가가 쿠라요시시에 피난이 와서 지역 작가와 교류를 했고 이게 지역의 예술을 풍요롭게 하는 그런 선순환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사가와 도미사부로 다카키 케이타로는 부유한 집안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이 당시 고도 경제 성장의 시대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도 있어서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문화적인 풍요로움으로 전개를 하는 데 주력을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미녀를 비롯해서 쿠라요시의 작가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였지만 마을 만들기를 목적으로 사실 했던 활동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론적으로 예술 문화의 풍요로운 풍토 형성에 기여를 할 수 있었고 문화사회학자였던 레이먼드 윌리엄스는 문화는 전통적이면서 동시에 혁신적인 힘을 지닌다라고 합니다. 이 전통적이면서도 혁신적이다라는 부분이 사회의 큰 변화에 대한 레지리언스, 대응력을 키우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쿠라요시도 20세기 격동의 사회를 몇 번이나 경험을 하였습니다마는 예술 문화의 축적을 통해서 이러한 변화에 적응을 해 나가면서 창조성을 키워나갈 수 있을지 않았나. 그런데 우려가 되는 점은 앞으로 인구 감소가 계속해서 가속화되면 변화를 두려워하는 보수적인 마음이 점점 강해질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노베이션이 생기지 않고 이 지방이 그때는 진짜로 쇠퇴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점이 대단히 우려됩니다. 지금 현재 쿠라요시의 마을을 돌아다니면 곳곳에서 예술 문화의 자취를 엿볼 수가 있지만 한편에 이 풍요로운 20세기의 기억이 계속 이어진 마을이기 때문에 이게 젊은이들에게 잘 전해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잊혀질 경우 이른바 쿠라요시시의 예술 문화의 마을, 도시다라고 하는 그런 지위가 끊기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우려사항이 있는데 이 현립미술관이 마침 또 시장님 말씀을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개관이 되면서 향토 문화예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지역성을 강력하게 지니는 그런 작품들, 그리고 미니품, 다이센, 배나무 이렇게 풍토 풍물을 소재로 하는 예술 작품에 항상
접하면서 지역에 대한 애착을 키울 수 있고 그에 대한 민의에 대한 또 애착을 키울 수가 있고요. 국가 정부의 보조금도 있지만 이러한 지방의 생존을 위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겠지만 지역 현지가 주체가 되어서 열심히 하지 않으면 지역 활성화라고 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의미에서는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움직이는 주민분들을 계속해서 모아 나가는 것이 지역의 안쪽에서 발생하는 내발전 반쪽으로 이어질 것이다. 여기에 바로 민의의 역할, 개념,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라는 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소개를 한 쿠라요시 미니의 투어라던가 미니의 아워라고 하는 대응 등 저는 지역 안에 있는 대학의 역할로서 이러한 부분을 청년들에게 전달을 해 나가는 부분을 열심히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그 발표를 해주신 와타나베 후토시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